오늘 영상은 구독자 1만명 기념 Q&A다. 그렇다, 모쿠모쿠 취미목공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만명을 달성하게 되었다. 사실 구독자 100명 때부터 Q&A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 같아서 1000명대로 미루고 5000명대로 미루고,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Q&A를 해보고자 글을 올렸었는데 확실히 1만명의 화력은 달랐는지 이번에 들어온 질문은 고작 7개밖에 되질 않았다. 게다가 원래부터 진성 관종인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지? 내 팬티 색깔 물어보면 어떡해? 하는 기대를 가지고 Q&A를 시작했지만 실제 들어온 질문들은 굳이 나 개인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대부분 굉장히 하드코어한 목공 질문들이 많았다. 그렇다, 생각해보니 내가 글을 잘못 썼다.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건 우주 기원에 대한 궁금증도 포함되고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보는 것도 포함하는 거다. 여기서 난 한 가지 꼼수를 썼는데 바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부족한 질문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어찌됐든 내 관종 욕심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20-30명 정도가 시청해 주셨고 나름 재밌는 텐션으로 방송을 했으면서 그 와중에 구독자도 한 명 잃었다. 어쨌든 이 라이브 방송에서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Q&A를 해보자. 모쿠모쿠목공.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6년생 호랑이띠입니다. 모쿠모쿠가 무슨 뜻이에요? 사실 제 본명이 김상땡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쓰는 신분증에서는 상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라든지 거의 없는 미국인 친구들은 저를 다 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상자가 한자로 서루상자인데 서루상자는 나무목자와 눈목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쿠모쿠가 돼버렸습니다. 어차피 나무목자도 들어가니까 뭔가 목공 채널에 관련이 있을 법도 하죠? 너무 억지 아닌가요? 네, 억지 맞습니다. 사실 그냥 유튜브 채널 이름 정할 때 뭔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서 고른 게 모쿠모쿠입니다. 사실 좀 채널명이 유치한 것 같아서 바꿔볼까도 생각했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1만 명이나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진작에 바꿨어야 했는데. 근데 사실 진짜 큰 문제는 일본에서도 모쿠모쿠라는 유튜버가 있다는 거예요. 모쿠모쿠 차네루. 이 친구도 목공을 합니다. 심지어 유튜브 구독자 숫자도 이 친구가 살짝 높지만 둘 다 1만 명대로 거의 비슷하고 영상 스타일도 저처럼 목공과 나레이션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사품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유사품이면 어쩌지? 어떻게 미국에서 일하게 되신 건가요? 그리고 미국 살만한가요? 지금부터 22년 전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기서 대학교, 대학원 다 마치고 잠깐 1년 정도 한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 이후로는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사는 건 취미 목공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집값이 싸고 저처럼 차고를 목공방으로 쓰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목재나 공구도 미국이 더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유튜브 수익은 얼마나 나오나요? 유튜브 수익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많이 받아본 게 올해 1월에 220불 정도가 나왔고 저번 달은 147불이 나왔습니다. 가장 적게 나온 게 올해 4월이었고 58불이 나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벌었던 걸 다 합치면은 약 1200불, 오늘 환율로 160만원 정도를 벌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유튜브 수익은 아직까지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무조건 적자예요.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시청시간입니다. 지금 제 채널 하루 평균 시청시간이 적어도 200시간이 넘고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이불 탄다고 해도 200시간어치 털 수가 없는데 유튜브의 파급력 덕분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만큼 제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되는 게 어쩌면 제가 영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말하거나 쓸데없는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하면은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낭비시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편집은 전부 직접 하시나요? 실제 촬영 시간 대비 편집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저희 모쿠모쿠 채널 제작팀은 무급 작가 1명, 무급 카메라맨 1명, 무급 편집자 1명, 무급 나레이터 1명, 그리고 제가 총괄 디렉터로 총 1명에서 제작을 합니다. 일단 제작 과정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대본을 씁니다. 대본 없이도 영상을 즉흥적으로 잘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대본이 없으면 내용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나마 대본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두서가 생기고 짜임새 있는 내용 전달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본 작업이 한 6-8시간 정도는 걸리는 듯 해요. 참고로 대본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함컴 오피스 한글 같은 유료 프로그램은 안 쓰고 그냥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닥스로 씁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공구나 목재를 살 수 있어요. 이 대본 과정은 항상 퇴근한 후 평일 오후에 합니다. 주말에는 촬영을 하거나 제가 하고 싶던 목공을 합니다. 촬영도 저 혼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영상에 나오는 작업 하나하나마다
가장 잘 보이는 각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은근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한 컷에 두세 번 정도는 다른 각도로 촬영하려고 해요. 특히나 가구 만드는 영상은 실제 가구를 다 만들어야 하니까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래서 가구 만들기 영상은 요즘 안 만들고 있어요. 어차피 가구 만들기 영상은 조회수가 다 똥망입니다. 제 영상 중에 가성비 최악의 영상들이에요. 어쨌든 촬영이 다 끝나면은 무급 나레이터가 녹음을 시작합니다. 가끔씩 댓글을 보다 보면은 제 딕션이 좋다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사실 제 딕션은 굉장히 구려요. 실제로 지금은 삭제된 옛날 영상에는 이런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근데 왜 요즘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느냐? 그냥 녹음을 여러 번 합니다. 녹음을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또렷하게 녹음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올 때까지 똑같은 구간을 몇 번씩 녹음하기 때문에 영상 길이는 10분 정도여도 실제 녹음 시간은 4-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제 녹음을 다 했으면은 나레이션에 맞춰서 상황에 제일 잘 맞는 영상을 찾아서 끼워 맞춥니다. 사실 이 작업이 제일 오래 걸려요. 마음에 드는 장면이 없으면 추가 촬영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영상 1분에 편집 1시간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영상 프로그램은 다들 쓰시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를 쓰지 않고 무료 프로그램인 다빈치 리졸브를 씁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구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아껴야 돼요. 자막까지 다 달았다면 최종 작업으로 와이프한테 검수를 받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목공에 관심도 없고 목공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와이프에게 영상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합격인 영상입니다. 여기서 와이프가 이해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하도록 수정하고 너무 늘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무척이나 지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영상 작업을 안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달아주시는 따봉이라든지 댓글 이런 걸로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폰으로 촬영하시나요? 아까 무료 프로그램만 이용한다고 해서 그냥 폰카로 찍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제대로 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카메라는 소니 A7C라는 4K 촬영에 가령한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앱 정도 돌아가고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크지 않아서 유튜브용으로는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구 살 돈으로 굳이 왜 비싼 카메라를 쓰냐? 배경 정리 때문입니다. 흔히들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죠. 촬영하는 공간이 매우 비좁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폰카로 찍으면은 제가 정리를 안 하는 게 너무 티가 납니다. 그나마 아웃포커싱으로 배경을 다 날려버리면은 지저분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정리되고 제가 보여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살이 쪄서 고민이에요. 모쿠모쿠님은 유튜브 초반부보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자랑인데 사실 최근에 8kg 정도를 뺐습니다. 이 다이어트 비법이 뭐냐면은 와이프랑 내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와이프랑 먼저 살을 빼는 사람한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주기로 내기를 했었는데 마침 갖고 싶던 공구가 있어서 아득바득 살을 뺐습니다. 이 공구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일주일에 목공은 몇 시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목공은 제가 쉬는 날,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주말 오후에만 합니다. 평일에는 본업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시끄러운 공구를 켜면 이웃 주민들이 안 좋아할까봐 안 합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소음에 대한 주민신고는 없었어요. 옆집 사람들한테 혹시나 해서 시끄럽지는 않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목공은 일주일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목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굳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 그러니까 마감 작업이나 수공구를 이용한 짜맞춤 같은 걸 할 때는 평일 저녁에도 목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 프로그램은 뭐 쓰시나요? 제가 쓰는 도면 프로그램은 바로 모눈 종이와 연필입니다. 그전에는 스케치업도 좀 썼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종이에다 그리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확히 도면을 그린다고 해도 도면대로 정확하게 재단해서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이 세부적인 크기라든지 디테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재가 얼마나 크고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목공 스타일을 집밥 같은 목공이라고 비유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소고기국 레시피에 고기가 200g 들어간다고 하는데 냉장고에 소고기가 250g 있어요. 이럴 때 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0g을 정확히 넣어야겠지만 보통 집에서는 가지고 있는 소고기 250g을 다 넣을 거예요. 뭔가 아까우니까. 그것처럼 저도 가지고 있는 목재 크기 보면서 그냥 최대한 낭비 없이 사용하도록 디자인을 임기응변하고 있습니다. 나무 운송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차가 세단이라 큰 나무는 못 옮김. 일단 너무 큰 목재는 판매처에서 미리 잘라둡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SUV 타고 있는데 길이 6피트, 그러니까 2m짜리 정도는 앞자리 의자 접으면은 어떻게든 들어가긴 합니다. 그치만 보통은 4-5피트 정도로 잘라서 구매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저는 그 크기 이상으로 만드는 것도 거의 없어요. 요즘 미국 음식들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데 바비큐 타코, 피자 등 실제로 먹어보면 어때요? 맛있습니다. 근데 미국 피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적응하는데 어려웠어요. 원래 어려서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피자였는데
미국 피자 스타일이 한국과는 굉장히 달라가지고 적응하는데 좀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미국에 이민 처음 왔을 때는 한국 피자를 가장 그리워했었고 한국에 잠깐 1년 정도 살았을 때는 미국 피자를 가장 그리워했습니다. 초보자는 시작을 위한 셋업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필수 공구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구는 무엇을 만들고 싶냐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필수 공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드릴과 원형 샌딩기 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목공을 하시더라도 드릴과 샌딩기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외의 공구는 필요할 때 하나하나 천천히 사시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사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놨는데 안 쓰는 공구가 은근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가구 제작용 공구 구입 순서는 드릴, 원형 샌딩기, 테이블소, 직소, 라우터, 자동 대패 이런 순서로 사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공구 손대패 사용 빈도가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 수공구에 재미를 들려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솔직히 그렇게 효율이 높은 공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목공의 기본이 되는 공구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쓰기 어려운 공구라면 몰라도 수공구 대패를 안 써도 충분히 좋은 목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수공구 대패를 쓰면은 자동 대패나 샌딩기처럼 먼지를 날리지도 않고 아주 조금씩 목재를 가공할 수 있어서 저는 요즘 굉장히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기 집에 게러지가 하나씩은 있고 나무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DIY 문화가 활발한데 목공예로는 먹고 살기 힘들까요? 사실 무엇을 하든 남의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건 힘들 테고 저도 목공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코멘트하기가 힘든데요. 사실 얼마 전 저희 동네 목공 커뮤니티에 목공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몇 %나 있는지 설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약 12%만 본업으로 목공을 하고 18% 정도는 본업이 목공은 아니지만 목공으로 부수입을 얻는다. 저를 포함해서 36%가 목공을 순수 취미로만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가 목공을 취미로 하고 있으며 월급을 목재와 공구 사는데 태우고 있다고 답했었습니다. 사실 목공예로 돈을 번다는 거는 좋은 목공예품을 만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고객 응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객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작 과정도 굉장히 효율적이게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잘 할 자신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만든 가구라든지를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공을 취미로만 하면은 내 멋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아까 말한 마케팅, 고객 응대, 제작 효율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만들어도 돼서 목공으로 돈을 안 벌어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쿠모쿠 채널 구독자 1만 명 기념 Q&A를 마쳤는데요. 다른 10만 명, 100만 명 하는 채널에 비해서는 별것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목공 채널로 그것도 그다지 신박하고 재밌는 걸 만들지도 않으면서 그냥 제가 취미로 목공을 해오면서 배우고 느꼈었던 것들 꼼수, 잔재주 이런 걸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거는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